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용식 최인경 기자입니다. 여러분, 문화재 정비 사업의 제1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화재의 원형 보존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문화재 정비 사업이 독이 훼손된 현장이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보이는 곳이 충남도지정 기념물 제80호인 남면군 무인데요. 자세하게는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산 5-28번지 1원입니다. 현재 이곳은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제150호 예산 가야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전기에서 조선시대 중기에 건립된 건물지와 담장지, 축대 등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역 범위는 남연군묘 동쪽 끝부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야사지만 황현의 매천야록에 전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가야사에 있던 탑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이장했다는 기록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 속에 보이는 산이 가야산입니다. 이 가야산 주변에 있는 홍주, 결성, 해미, 서산, 태안, 덕산, 예산, 신창, 면천, 당진, 이렇게 10곳을 내포라고 했습니다. 큰 바다가 무트로 파고들어 육지 속 바다가 되면서 그렇게 마을이 형성됐고, 안개가 끼기 때문에 안개 끼는 마을, 내포 마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충남도청이 들어선 곳, 이곳을 우리는 지금 내포 신도시, 내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돌아가신 후에 유명해진, 사후에 유명해진 스타가 된 남연군. 자, 이분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알기 쉽게 고종 황제의 할아버지죠. 그렇습니다.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6대 손이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데, 살아서보다 죽어서 자신의 무덤 때문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고종 5년 때인 1868년 두 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인데요. 이 오베르트 이 도둑놈이 남연군의 시신을 담보로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크나큰 오판이었는데, 이 만행으로 말미암아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더욱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 더 첨언하면은 이때 일어난 것이 1868년, 우리나라는 더욱더 세국 정책의 빗장을 단단하게 굳혔는데요. 일본은 메이지 육신을 통해서 근대화, 선진화 작업에 들어갔던 그러한 시기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더욱 이 오페르트 이 도굴 사건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부,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다면서요?
예, 숨겨진 이야기 교과서에는 없는 비화가 있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올리자고요. 이 오페르트, 이 도둑새끼, 이 도둑놈, 이 새끼 욕이나 한 바가지 쏟아봐야 되는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왜 우리나라 이 역사 소설이나 이런 드라마, 영화, 에? 이 도굴범 새끼한테 왜 점잖은 표현을 해요? 독일 상인 오페르트? 정식 명칭을 써야지. 독일 도굴범 오페르트, 아니면 도굴 미수범 오페르트. 안 그래요? 에? 됐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그러니께서 새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오페르트, 이 개새끼 그런데 말이죠. 이 몇 달 전 이 도굴범 오페르트의 만행 사건 이후 약 154년 만에 2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면군 묘역에서요. 문화재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묘역을 정비하면서 기단석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 등을 사용하다 보니 기단석 모서리가 깨지거나 경계석이 긁히고 만 것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 약 8,600만 원으로 주변 잔디 식재와 유적지 정비,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습니다. 이대 천자지지라는 최고의 명당으로 알려진 이 일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라고 치부하기에는 어쩐지 씁쓸한데요. 최 기자, 네,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 있는 충남도의 현재 상황 취재했나요? 네. 충남도는 현지 조사를 거쳐 공사 중지 및 훼손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달 전인 12월, 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복구계획을 상정했으며 원안대로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을 지켜가야 하겠군요. 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석탑 기초부 등이 훼손됐고 도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작업기사에게 분명히 주의를 지시했는데 실수한 것 같다라면서 원상 복구 등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용식 쓴소리 들어갑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예산군은 남연군 묘와 가야사지 유적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예산 가야사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또 향후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가야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당시 역사문화를 자세히 알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는 이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유서 깊은 가야사절을 불태워 없앴고 금탑을 헐어 불법 이장을 한 것. 이렇게 가야사와 남영균 묘는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 문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사를 복원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건가요? 이하응 대원군의 범죄 행위를 조명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는 이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유서 깊은 가야사절을 불태워 없앴고 금탑을 헐어 불법 이장을 한 것. 예, 단지 그겁니다. 전설로 내려오던 가야사를 없애고
남연군 묘를 조성한 것, 이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문화라고요? 예산군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했어야 됩니다. 알려지는 바로는 가야사지를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남연군 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가야산을 등산하고 교육의 역사의 현장으로 탐방오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저 가야사가 있었는데 저 절을 불태워 없애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저 자리에다가 저 묘를 조성해서 고종과 순종 두 명의 왕이 탄생됐단다. 그래서 저것이 명당이란다. 이렇게 가리키실 겁니까? 그래서 도굴범 오페르트의 만행사건과 남연군 묘, 요거에 한 꼭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홍주인 뉴스 TV의 주장입니다. 결코 가야사지와 같이 묶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설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산군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야사를 복원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이항 대원군의 범죄 행위를 조명하겠다는 것인지 이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홍주인 뉴스 TV 그러니까 전용식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남연군 묘 도로 가장자리에 남은들 상여보호각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남연들 상여, 이것은 국가민속문화재 제37호로 지난 1974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현재도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연군 묘 옆에다가 복제품을 만들어 놨는지, 이거야말로 역사적인 역사 교육의 현장을 현혹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 행정이라는 거예요. 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남연들 상여 보호각이 왜 지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남연군 묘는 경기도 연천 남송정에 있었는데 그 관을 운반하는 데에는 약 500리 길을 따라서 500리의 한 마을, 한 고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동원이 됐던 것입니다. 500리에 하나씩.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구간을 담당한 곳이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 주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매우 극진히 모셨기 때문에 이 상여를 이 마을에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남은들이라고 불려지고 남은들 상여가 보호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 도로를 가다 보면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차라리 말이야, 남영군 상역길, 혹은 남영군 둘레길, 요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 내포문화숲길과 연계해서 말이야. 그런데 현재 상여와 남양군 묘는 멀리 있는데 이거를 가까운 덕산에 있는 읍민 사람들이 안 옮기고 멀리 있는 광천리 사람들이 옮긴 것일까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지금 그 저수지 옆에 그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저수지 위에 그 산을 타고서 사람들이 지나다녔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 상여가 저 삽교까지 오고, 삽교에서 광천, 그 마을까지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을 타고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들 보면은 그 광천리 그쪽으로 해서 그 뒤로 돌아가던 옛날 그 수덕사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길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해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그 한서대학교 그 외국어 교육원이 있던 그 건물 큰 도로 그 맞은편 산, 뭐 펜션지대 편심도 조금 이렇게 전원주택 거기 있는 그 산, 그것이 바로 저쪽 그 가야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쪽으로 원효봉부터 해가지고 수덕사로 가던 길이었다고 그래요. 스님들만 왕래하던. 그러면은 그 수덕사 그 뒷길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남영군 상역길과 그 묘 이를 같이 이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누가 기획을 했는지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시안적 행정을 펼치는 예선군 대표적인 사례로 석공리 돌방무덤, 저희가 몇 년 전 보도했었죠. 지난 영상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난 2017년 덕산과 고덕 IC 도로 건설 공사 구간인 고덕면 석공리 590의 17번지에서 조사된 2호 돌방무덤, 요거를 복원한 곳이 바로 큰 길 옆에, 그것도 마을 입구에 아주 떡하니 복원해 놓은 이것이 바로 예산군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복원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마을 입구에 도로 옆에 세웠다는 예산군 관계자, 이 양반의 변명 아닌 변명, 역시 철밥통이죠. 정령까지 가면 되니까요. 속이 터지는 것은 이 돌방무덤이 내포지방의 백제 고분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무덤이라는 것이 연구 보고서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경으로 복원해놓고 길 옆에 천덕꾸러기처럼 복원해놓고 남연군묘를 정비한다고, 가야사진을 발굴한다고 뒤집어 엎다가 저렇게 훼손이나 시키는 것이 예산군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덧붙입니다. 최 기자. 네. 시공업체는 물론 예산군에 있는 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설립된 땡땡 조경 건설이라는 곳인데요. 주로 조경 식재공사,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문화재 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영군 묘 및 가야사지 정비 공사의 경우 문화재 수리 조경 기술자가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군과 충남도의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됐다면 결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 일반 공사장으로 생각하고 조경공사, 집안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혹시 또 모르죠? 어쩌면 또 스마트폰 보면서 또 음악 듣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한 부주의로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지 저희 홍주인 뉴스TV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비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묘에 자라나는 풀들, 금초만 자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바닥을, 주변을 잔디로 장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보존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기며 견디어온 상석, 그 상석은 그 세월의 무게만큼 친근감이 있고 숙색의 무늬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천박하지 않고 기풍마저 느껴집니다.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용식 고풍의 미를 저버리는 문화재 정비 사업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무식한 후손들의 빗나간 승조 행태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홍주인 뉴스TV 전용식 최윤경 기자였습니다.